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부울경 새 단체장의 당적이 달라지면서 메가시티 등 현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고급 식재료로 쓰이는 스페인 칼솥을 개량한 구워 먹는 양파 함양파가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1000m 이상의 봉우리 9개가 있는 울산 영남 알프스를 완등한 등산객이 4,000명을 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을 막기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피해 경비원은 법률 지원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부울경 메가시티나 가덕도 신공항 등 각종 사업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보궐선거로 부울경 새 단체장의 당적이 달라진 만큼 현안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도시로 만들자는 부울경 메가시티. 박형준 부산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남부권도 통합해야 합니다. 우선 부울경부터 통합해야 합니다. 시장이 되자마자 이미 메가시티를 주장했던 경남지사와 즉각 통합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도 박 시장 취임 직후 통화에서 협력을 확인했다며 각종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의 실무진들이 정책적 결정을 주저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부산, 경남, 부산의 협력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부울경은 메가시티 외에도 가덕도 신공항과 이를 연계로 한 동부가 물류 플랫폼 구축 등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낙마전, 부울경 새 광역자치단체장의 당적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메가시티 등 각종 현안 추진에 소통과 협력이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 당선으로 당적이 달라진 데다 부산시장으로서의 1년 남짓의 짧은 임기, 김 지사의 최종심 등을 고려하면 현안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진 간의 이야기는 주고받고 하겠지만은 그게 진척된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김경수 도정이 새로 출범하는 박형준 시장과 얼마나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구워 먹는 양파인 함양파가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에서 고급 식재료로 쓰이는 스페인 칼솥 품종을 개량한 건데요. 일반 양파와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양군 들판에 파란 양파 줄기가 탐스럽게 자랐습니다. 모양은 양파와 비슷하지만 뽑아보면 뿌리가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갈라진 2년생 양파입니다. 밀식 재배 등을 통해 양파 수확철보다 훨씬 빠른 4월 초에 수확하고 촉성 재배로 한겨울에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일반 양파보다 1.5배에서 최고 2배 높게 판매됩니다. 생산비에 투자되는 돈이 적기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많은 이점이 됩니다. 구워 먹는 양파 칼솥입니다. 대파 같은 생김새지만 유럽에서 고급 식재료로 사용되며 품종을 개량해 함양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함양의 환경에 맞게끔 재배를 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함양이 처음입니다. 이것을 재배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20톤에 이어 올해는 모두 40톤을 생산해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등을 통해 유통됩니다. 함양파가 양파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도 올리는 틈새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우중충한 하늘입니다. 오늘 오전 중 경남 전 지역에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강한 바람과 함께 꽤 많은 양을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이 최대 8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가량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영과 거제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이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순간풍속이 시속 55k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후까지 경남 지역에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사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쪽 지역부터 다가오는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경남 서부 지역에는 비가 시작된 곳도 있고요. 이 비구름대가 점차 이동하면서 전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10도, 함안은 7도 내외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창원 17도, 양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진주 8도, 산청은 7도 내외의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진주 16도, 합천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날은 내일 오후부터 차차 갤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000m가 넘는 봉우리 9개가 있는 울산 영남 알프스에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올해부터 9개 봉우리를 완등한 등산객 10,000명에게 선착순으로 기념 은화를 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벌써 4,000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완등 인증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과 사진 촬영이 취미인 신승태 씨. 신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영남알프스 구봉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올해에도 영남알프스의 풍광을 찍다 보니 벌써 9개 봉우리를 모두 완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9개를 다 인증한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리고요. 하나씩 해서 1년을 걸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산입니다. 영남알프스에는 신 씨처럼 완등에 도전하려는 등산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 들어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에 성공한 등산객은 벌써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9개 봉우리에 등반한 인증사진을 울산 울주군청에 보내면 기념 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도전을 많이 하고 산에서 만나는 분들이 외집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 예정인 기념 은화는 무게 31.1g으로 개당 제작 단가는 65,000원입니다. 올해분으로 선착순 10,000개의 은화를 제작 중인 울주군은 예상보다 조기에 완등 인증 등산객이 몰리면서 추가 생산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완등한 사람들 중에 67%가 울산 외 지역의 관광객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울주 그리고 영남 알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울산 울주군이 제작하는 완등 은화가 이른바 등산객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면서 영남 알프스 구봉이 도전의 성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 같은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충청권에선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아파트는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피해 경비원은 법률 지원에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출입 금지 구간에 차를 몰고 들어갔으면서도 오히려 경비원에게 욕을 퍼붓는 입주민. 경비원은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다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볼라드를 갖다가 그리 내던지고 어느 치료로 꽂아놓고라도 오지 그냥 오느냐고 이렇게 했더만은 무엇이 잔소리가 많아 하면서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천안시 의회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이나 미화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통과된 건 천안이 충청권에서 처음입니다.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명령이나 인권 침해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갑질을 한 입주자가 사는 공동주택은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인권 침해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시가 법률 지원과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분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철원시에서도 지원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에서도 다음 주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조례 의결이 예고돼 있는 등 천안에서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4월 혁신 및 현안사항 전략회의가 오늘 오후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2021년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청춘 배움학교가 오늘부터 복지시설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개강합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한 지역협의체가 오늘 오후 사천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2호 개소식이 오늘 오후 김해시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 타계 10주기 추모 애독 전시회가 오늘부터 거창 한마음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경남엔 15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산 7명, 진주 3명, 산청 2명, 창원, 함안, 합천 각 1명입니다. 창원 60대 남성은 제품 판매업체 관련으로 지난 9일 첫 번째 확진 환자 발생 뒤 가족과 직장 동료, 업체 이용자 등 총 9명이 감염됐습니다. 양산의 확진 환자 2명은 어린이집 종사자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종 이후 혈전 생성 논란으로 연기 또는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도 지난 8일부터 접종이 보류 연기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 등 7,200여 명과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중 60세 미만인 8천여 명 중 30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접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1.5단계인 경남의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됩니다. 그동안 2단계가 적용됐던 진주시와 거제시의 거리두기는 집단 감염 진정세에 따라 1.5단계로 완화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최근 일주일간 평균 17.9명으로 한 주 전보다 1.2명 감소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1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25억 원으로 업체당 1억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며 도가 융자 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 정책 자금 중 25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되며 0.2%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번기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농촌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인력 대응 상황실을 본격 운영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상남도는 올해는 14곳으로 센터를 확대했으며 구직자에겐 교통비와 숙박비,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중개센터 9곳에선 9만여 명의 인력을 중개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만 6천여 명을 중개하는 등 15만여 명을 소개할 방침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한 국가관리무역항인 마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보조금 지급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컨테이너 1TEU당 3에서 5만 원씩의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마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04년 6만 TEU에서 지난 2019년 11,000 TEU까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를 비롯한 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0곳이 올해 지역 인재 196명을 채용합니다. 이는 지난해 126명보다 55% 늘어난 수치로 기관별 인원은 LH 62명, 한국남동발전 48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명, 국토안전관리원 10명 등입니다. 한편 올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27%며 내년엔 30%로 확대됩니다. 제61주년 4.11 민주항쟁 기념식과 김주열 열사 추모식이 어제 오전 창원시 마산중앙부두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추모식은 새롭게 조성된 추모의 벽 제막식에 이어서 기념사로 이어졌으며 특히 조모아 미얀마 한국연대 대표도 참석해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민주화운동 상황을 전하며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올해 창원 지역 600가구에 태양광이 보급됩니다. 창원시는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시 전역 개별주택 350가구와 마산하포구 구산면 일대 250가구에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7,300가구에 설치한 데 이어 오는 2024년까지 10,000가구 달성이 목표라고 달성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진주형 2차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에 41억 원을 투입해 7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주형 2차 공공일자리 사업은 백신 예방접종 지원과 전통시장 등의 공공이용시설 지원, 행정 지원 등의 일자리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64세까지의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과 생계 지원이 필요한 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안군이 적법한 민원 처리에도 불만을 느끼고 담당 공무원을 향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특이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은 부서별 특이 민원 대응 관리팀을 구성해 부서장이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특이 민원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문 변호사가 사안별 경중을 검토해 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직원들의 정신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2시간 이내에 한시적 휴식 시간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5월에 열리는 세계 차 엑스포를 앞두고 하동 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기간 동안 135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개최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하동과 창원, 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로봇 수술 도입 3년 4개월 만에 로봇 수술 700차례를 달성했습니다. 700차례 로봇 수술 중 전립선암과 갑상선암, 유방암 등 암 수술 비중이 63%로 중증 질환이 대다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비뇨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순으로 많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센터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6일까지 도내 177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술 개발과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 직무 경험과 경력에 대한 선호도가 49%로 가장 높았고 응답 기업의 56%는 학생들의 인턴십과 현장 실습 계획이 있거나 조건부로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3월 한 달간 부산, 울산, 경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1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19개 업체 중 경남의 모 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 마모돼 대기 중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됐으며 환경청은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뒤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